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 TV 주간보 TV인데 오늘은 교육용 TV가 아니고 뭐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딴 건 아니고 제가 이게 누가 파일을 보내줬는데 제가 좀 읽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 우리 주간보 관련해서 일이기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에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제가 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실무위원회에서 회의한 그 내용인데, 안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암울해요. 얘기를 내가 읽어보니까, 이제 주간보호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에서 뭐가 이제 좀 그거 하냐면은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유행 재정 관련 정책 이 방향성 검토보고 이런 거는 사실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이제 잘못됐다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좀 어려운 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간보호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요 22쪽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제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 이제 수가나 이 가산제도 이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시지만 1, 2차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수가 가산제도 개편안을 3, 4차 실무위에서 확정하고자 함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읽어보니까 내려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 제가 원래 방송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여기 한번 봐주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봐주시면은 이제 현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주간보호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8시간 이상 20일 이상 이용하시면 이제 한도가 150% 그러니까 50% 정액이 되죠. 그 내용이 이제 현행의 요건데 요 내용을 이제 6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의 20% 증액 요걸로 바꾸겠다. 이거를 보고 제가 느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요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간보호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어르신들이 사실상 이제 복지 원칙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6시간 이상까지는 이제 하겠죠. 8시간 미만까지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도 이제 주말까지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만약에 시간이 넘어간다면은 지금 만약에 한 8시간 하시는 분들 8시간 하시는데 30일 31일 다 나오시는 분들 한 달 내내 다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줄여야지만이 꼭 8시간에서 9시간도 계시고 10시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시간 다 줄이고 일요일을 만약에 8시간 하려고 그러면 일요일을 이용을 안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한을 두는 일단 이 정책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이걸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발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가 이제 한 부분은 물론 저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 부분을 다
낮 동안은 말 그대로 데이케어잖아요. 예. 낮 동안은 뭐 다 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건데, 치매 있으신 분, 기존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일요일 날 뭐 여기 센터에 맡겨 놓으시고 자기 다른 볼일을 보시고 오시든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다시 또 제약을 받겠죠. 이런 제약을 받으면은 이분들이 그 기존에 이제 이용하던 서비스 자체를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이용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용을 안 하시게 되면 뭐 아예 안 되겠, 보통 이제 그냥 주간보호 해도 되시는 분들을 뭐 요양원에 보내시거나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가족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못 하거나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뭐 아니면 시간이 줄어들고 어쨌든 제약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뭐 우리한테 제약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용하시는 사람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개편을 하는 건지. 아무리 돈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지에서 이제 그 하는 거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이제 제도의 주 수혜 계층이 서비스량이 더 필요한 1, 2 중증 수급자보다 4, 5등급 경증 수급자에게 집중 급여량의 역전이 발생했더라도 이게 왜 그거 한지 이해가 안 가네. 이분들은 이용 그 뭐 4, 5등급은 뭐 그 한도에서 이용하고 싶었는데 뭐 지금보다 한도를 더 내리면 더 이용하고 싶겠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용을 안 하시면 되고, 자기들이 그 뭐 부정수급을 못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부정수급 찾아내는 것 자체를 뭐 안 하려고 이제 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이제 조금 줄이려고 그러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퇴보한다고 밖에 안 보여요. 사실 이 서비스 복지 이제 이 서비스가 퇴보한다고 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주간보호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진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도대체 뭐 그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 안 가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운영이 또 어려워진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쩌면 이제 일요일 지금 뭐 토요일까지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신데 만약에 이제 일요일까지 운영하시는데 뭐 다른 센터나 이런 데 이용 안 하시고 뭐 우리 센터를 계속 뭐 일요일까지 이용하시는 어르신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그 센터와 그 어르신은 한테는 그게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돈도 그만큼 더 못 벌게 되겠죠. 사실 센터 자체가 뭐 물론 일 안 하면 되잖아, 이런 뭐 토요일까지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런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저는 이 장기요양 이 서비스가 사실상 뭐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지만은 지금 10시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뭐 하게 되고 이런 데 있는데, 그까지 어떻게 더 많이 그 서비스 케어를 이제 제공하게 하는 게 난 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좀 암울하고요. 그 운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센터는 이제 더 많이 못 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 사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렵죠. 어르신들이 그냥 평일에 안 나오시고 일요일날 나오시라. 왜냐면 한도가 안 되니까. 이제 토요일까지는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까지는 되는데, 그것도 이제 8시간 했을 때 토요일까지 하고, 10시간 하시는 분들은 이제 8시간을 줄여야 되고 토요일까지만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 6시간 해서 이제 30일은 다 할 수 있어요. 6시간 이상 해가지고 이제 8시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들 한 6시간에서 뭐 최대한 7시간 59분이라고 칠게요. 7시간 59분을 한다 그러면 보통 뭐 9시간 보통 많이 하시는데 8시 반부터 뭐 9시간 요걸 제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뭐 직원들 퇴근할 때 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저는 뭐 일단은 이게 퇴보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도가 많이 줄어드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타격이 있어요. 타격이 있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 월 20% 한도로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 두 번째는 좀 내가 이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화가 나던데,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요겁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 개편안 1, 2차 실무위 자료 제시한 중 2안입니다 이게. 이 뭐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뭐 이래 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 두 번째 거라 이 말인데, 그 땅은 이제 뭐 여기 읽어보시면은 1인당 지급액 규모가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 대비 70% 미만으로 하락한 현행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수준의 현실화 필요. 이 현실화 필요 요로 돼 있는 부분에 읽어보시면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1인당 지급액 규모가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 대비 70% 미만으로 하락한 현행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수준의 현실화, 그게 조금 더 올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수가상 인건비 최저임금 수준, 재정 여력 등의 고려,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가산금 수준을 0.2점을 주겠다. 0.2점을 주겠다. 이거 좋네요. 0.2점 더 주겠다. 저 같은 경우에 뭐 가산 다 쓰고 있으니까 뭐 이거 얼마나 이게 좋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상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양보호사 1점이었는데 간호조무사 간호사 뭐 1점 1.2점, 사회복지사 1.2점에서 1.4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 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방문 요양은 제가 안 하도록 할게요. 요거만 이제 주간보호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문 요양도 이게 0.4점만 더 1.4점 더 준다는 게 있고요. 0.2점을. 요 두 번째 거까지, 두 번째 복지사까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최초의 복지사는 1.8점이잖아요. 가산 복지사. 아마. 근데 이제 두 번째 1.4점까지, 그 다음부터는 1.2점, 0.2점을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30인까지 넘는 시설에서. 근데 이제 주간보호는 0.2점을 더 주겠다 이래 놓고, 제가 이제 위에 거랑 같이 얘기를 이제 설명해 가지고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요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이제 올해 수가로 이걸 계산했는 겁니다. 올해 수가로. 내년에 1.2%인가 3%인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 부분 이제 일단 무시하고 올해 걸로 해서 올해 거를 이제 계산을 하자면은, 이게 수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0, 지금 150%죠. 이렇게. 150%로 175, 4등급 어르신입니다. 175만 9,800원 이래 되는데, 이제 이게 100%고요. 원래 그 수가고, 이제 20일 이상 8시간 하면은 이제 150% 되는데, 요즘 이제 처음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수가로 뺐을 때는 151만, 30일 만약에 이용하시면은, 빨간 날 이제 4일 넣고, 일요일을 4일 넣고, 평일에 26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요것도 6시간인데, 평일이 26일, 이제 일요일이 4일, 요렇게 계산했고, 요건 그냥 26일만 계산했을 때, 지금은 이제 토요일 가산이 없으니까 30% 주는 게 없으니까 요거만 이제 계산했어요. 그냥 평일로 계산했는 거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계산했을 때, 이건 이제 8시간인 요 위에 라인이고요. 6시간 라인이 이제 요 밑에 라인인데, 수가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30일, 만약에 내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이 내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가에서 이 수가가 120% 이제 상향이 되니까, 상향이 되면은, 이게 11만 얼마가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되겠죠? 30일 이용하느라 그러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비급여로 내거나, 아니면은, 만약 30일을 채우려고 그러면 다른 어르신이, 뭐 지금 보면 한 48,000 얼마에 30일이니까, 평일에 뭐 두 분이 더 들어간 거나, 뭐 일요일에 다른 분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30일 다 그냥 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면 A라는 어르신, B라는 어르신이 합쳐져야지만이 한 명이 되겠죠. 한 달 내내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분의 어르신이 자기 한도가 안 되니까 못 나오는 날이 생긴다는 거죠. 8시간을 하면. 이 한도가 한 11만 원 정도가 이래 있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이 한도는 140만 7,840원인데 30일 다 이용하면 이 수가가 나오니까 이용을 못 하시겠죠, 거의. 뭐 비급여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잘 없죠, 결론적으로.
잘 없고 그분들이 그 또 뭐 평일은 쉬고 일요일에 나온다 이런 경우가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우리 26일밖에 못한다 이렇게 보는 사태가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한도가 조금 남으니까 26일, 27일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한테 그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어르신 그 한도 되면 일요일날 나오고 한도 안 되면 일요일날 못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 이해를 하지도 않고 하고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생활 패턴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그냥 이용을 하시려고 그러지 일요일까지 나오시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뭐 일요일날 몇 번은 나올 수 있다 뭐 두 번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한 번에는 두 번 나오실 수 있고 이것도 지금 30일로 했을 때지만 31일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31일 30일에서 뭐 또 빨간 날이 많으면 또 달라지고 물론 그렇게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받는 서비스인데 자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야지 이거는 어떤 제약에 의해서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별 다른 수가 없이 다른 운영 방법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로 지금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은 거의 26일 토요일까지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하고 직원 배치도 어느 날은 출근하고 어느 날은 출근 안 하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제 뭐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자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건 아닌데 만약에 그 우리가 그 된다면은 거의 될 거예요. 웬만하면 이때까지 다 그랬으니까 자기들 뭐 공단에서 하라 그러면 했어요. 뭐 복지부에서 너가 해 그러면 그냥 지나갔어요. 일사천리 통과돼버려요. 우리는 그걸 막을 힘도 없지만은 참 그것 때문에 좀 진짜 좀 그렇습니다. 진짜 한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가산점 0.2점 올려준다 했는데 니는 왜 요 0.2점 올려주면 됐지 왜 좋잖아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그 총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하고 예, 우리 총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26일로 사실 보는 수밖에 없어요. 26일로 보는 수밖에 없고 사실 여기다가 이제 뭐 8시간 하면서 30일 이용하시면서 뭐 어르신 뭐 두 분이서 이래 합쳐서 뭐 한도가 이 정도 됐다 이래가지고 계산하면 당연히 이제 가산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1점 했을 때 1.2점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해놨는 거예요. 여긴 그냥 1점 그 했을 때고요. 여기는 이제 밑에 요거예요. 요 G8이죠. 예, G8 요겁니다. 여기다 이제 했을 때 6시간 했을 때 이제 가산금 요 정도 6시간 30일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어르신 뭐 두 분을 뭐 합쳐서 뭐 한다고 치고 가산금 이제 지금 요즘이죠. 이거는 그냥 이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이제 1점으로 계산했는 거예요. 1점 계산하면 이제 193만 얼마인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는 건 이 부분이 6시간으로 30일을 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패턴이 돌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6시간 하면서 이제 30일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한테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가산금이 1점이었을 때보다 사실상 더 적다는 거죠. 가산금이. 이건 1점으로 했을 때지만 30일로 했을 때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면 왜냐면 총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이거 영상 보면 우리 그 구독자님들 많이 보셨을 건데 영상 봐주신 분들 많이 보셨는데 이 가산금 인력 가산금이 이제 인력 가산 공식이 이거잖아요. 예, 맞춤형도 적용되고 뭐 이런 것도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산정 총액 자체가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산정 총액 자체가 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곱하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곱하기잖아요. 가산 공식이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총액이 떨어지면은 가산금이 적을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 산정 총액이 떨어져 버리면은 가산 공식에서는 이제 금액이 떨어지겠죠. 점수가 점수도 이제 곱하기인데 올라가지 않느냐. 아까 보셨다시피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 복지부에서 지금 이 안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점수를 올려줘서 뭐 현실적인 가산금의 이제 상황을 만들겠다. 그렇게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멍청하게 본다고 생각할 밖에 안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입소자 수가 떨어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8시간 이용하시는 분 보통 지금 이때까지 8시간 이용하셨는데 뭐 6시간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8시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26일까지 밖에 총 못 나와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뭐 어르신 합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 일요일에 나오세요. 월요일에 나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수급자나 이제 보호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입소자 수가 일단 또 어떻게 되겠냐면 이 급여 제공 일수가 줄어들겠죠. 이게 줄어들면 입소자 수가 올라가겠죠. 예, 급여 제공 일수가 이 1.의 어르신 수를 이제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입소자 수가 어떻게 되냐? 이게 급여 제공 일수가 줄어드니까 입소자 수가 올라가요. 입소자 수가 올라가면 여기 오죠. 예. 이 가산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입소자 수가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가산금이 떨어지죠. 이게 나누기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많은 수로 나누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점수를 2점 올려줬다 이러고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면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 안건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확정돼서 나와버리면은 이제 대표님들한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려스러운 게 아니 공단에서는 점수를 올려줬는데 왜 직원들한테 월급을 안 올려주노 너거는 이럴까봐 저는 이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생각하고요. 아니 원장은 저 점수 올려줬는데 왜 우리한테는 월급 뭐 돈 10원이라도 안 올려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수도 올려줬는데 왜 저거는 월급도 안 올려주노. 그럼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1점일 때보다 더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총액이 떨어지니까 일단 총액 떨어진 거 그것도 손해가 많죠. 지금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또 손실이 발생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뭐 좀 대비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금액 부분에서 이제 일단 급여 부분에서도 이 한도를 150% 가까이 쓰시던 분, 뭐 한 130%, 140% 쓰시던 분들이 그 나머지 10%, 20% 쓰던 그 비용도 없어지지만은 가산금 자체도 줄어들어 버려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26일 요래 이용하시는 이 손해가 오는 것을 대표자가 이제 다 맡게 된다는 거죠. 대표자는 다 맡게 되고 이제 종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점수를 저만이 줬는데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확정돼 버린다면은 제일 힘든 사람은 대표자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 대표자라고 절대로 그 대표자분들 편을 안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이 방송에서만큼은. 근데 이거는 진짜 부당한 처사고, 이건 내가 볼 때는 대표자한테 넘기는 거지. 자기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건 그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를 멍청해 보든지, 그러니까 여 종사하는 사람들을 멍청해 보든지, 점수 올려줄 테니까 너가 돈 더 잘해준 거 맞지? 이러는 거고, 사실상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또 오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이 방송 만들었어요. 분명히 뭐 점수 올려줬는데 돈을 왜 더 안 주는 거지? 뭐 욕할 수도 있어. 저 사람 지금 돈 많이 받아먹고 우리한테는 돈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종사자분들도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자가 이게 이 급여 비용이 줄어들고 이 가상금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운영식으로 했다 그러면, 똑같이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표자는 타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받는 그분들도, 그 이제 수급자하고 보호자분들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그래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때까지 하던 거를 이건 퇴보한다고 밖에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져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러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종사자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수 올려주니까 월급 좀 더 오르겠다 이런 기대를 하신다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돈 나오는 게 다를 겁니다. 아마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꼭 알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점수를 0.2점 상향해줬다 이래가지고 아 공단 잘해주네 이게 아니고 우리를 멍청하게 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우리를 그 이런 식으로라도 뭐 구색을 맞추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멍청한 건지,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은 주간보에 이제 이렇게 빨리 자꾸 급변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 뭐 예전부터 그거 하긴 했는데,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 확정될 겁니다. 이때까지 그랬어요. 하나도 못 막아요. 하나도 못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확정 안 된 그냥 안건만 얘기했는 거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금방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낍니다. 이건 제가 대표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종사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마음대로 이래 해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관마다 자기 기관에 계획이 있을 거고,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한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면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이런 그 정책 한 번은 다 박살나 버려요. 계획 자체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정한다는 거 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얘기해가지고 끝내버리고, 우리 의견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이게 유튜브도 1회가 시작은 했는데 참 이런 모습 보니까 참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뭐 결코 잘한다고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도 뭐 이거에 대비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보는데 참 암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도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되지, 항상 안 좋은 거는 이때까지 그래서 안 좋은 거는 꼭 그렇게 갑니다. 안 좋은 건 꼭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대비를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방송 안 만들려고 하다가 참 저 심정이 참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주간보의 이 앞날이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어르신들도 수급도 못하는 상황이고 뭐 다 뭐 진짜 힘든, 제가 돌아다니 보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인데도 저런 거를 얘기한다는 게 제가 좀 생각하기엔 좀 화도 나고요. 그리고 뭐 종사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기관이 자꾸 이제 어려워진다면은 여러분들한테도 타격이 갑니다. 뭐 일 안 하면 뭐 일 없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거를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사대로 그냥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변화돼 가지고 내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오게 왜 그래야 되죠?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내가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내가 그 기관이 만약에 뭐 문을 닫거나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뭐 인원 감축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그걸 피해를 받는다면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머리 한번 맞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진짜 뭐 다 어려운데 이거 뭐 이러고 있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